어, 먼저 30주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에 또 절반 정도는 제가 현장에서 뵀던 분들 같습니다. 여전히 현장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좋은 뜻입니다. 제가 성동장애인복지관 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 15년 근무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복지관이 아니라 정말로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 나가서 공동체 업무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협력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주거지 주변이 생태환경을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되게 좀 깊이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동구청에서 서울의 25개구 중에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제가 최초로 그 업무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업무, 민간협력 업무, 시민참여 업무 이런 업무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성동구에서 민간협력 추진단장으로 제가 한 6년 정도를 일하다가 작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성동구에서 의원이 지금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성동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면서 관장 수녀님께서 제가 밖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밖에 있어서 사무실에 거의 들어오지를 않았는데도 관장님께서 굉장히 편하게 저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의원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전 주제가 디지털 우리 기조 강연 많이 교수님 하셨지만은 저한테 의뢰했던 원고가 그 장애인복지관의 미래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장애인복지관 떠난 지가 8년이 돼서 장애인복지관의 미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서 좀 편하게 부담 갖지 않고 제가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있을 때보다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업무를 담당했을 때 그리고 의원이 돼서 오히려 더 저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해서 더 체감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미안하게도 선배, 동료, 후배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 만날 때마다 제가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못해서가 아니라 함께 고생했던 그런 생각이 났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 주제에 걸려서 ICT 관련된 것은 저는 당연히 100번, 1000번 말해도 그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는 기조강의에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얘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장애인복지관에서 기획부장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 11월 달이니까 이맘때쯤 되면은 매년 고민하잖아요. 세상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고 내년 때 우리 복지관은 새로운 것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을 할까 되게 고민하고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고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의 지역에서 만나는 장애인분들 보면 제가 나이를 먹은 만큼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더 들었다는 것 뿐이지 10년, 20년 전에 만났던 분들을 복지관에서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제가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은 제발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들한테 약속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자립생활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했던 것들 그걸 정말 진실되게 좀 접근해달라는 거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접근하는 태도를 바꿔달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다 보니 우리 복지 종사자들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던 방식들이 나한테 도움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이제는 물어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태도 접근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매년 고민해서 고민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6년 동안 그 시민 참여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제가 복지 종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주변을 둘러보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역사회는 이제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적십자사, 새마을, 그런 직능단체 이런 단체들이 아니고 정말로 동네를 사랑해서 등장한 새로운 시민사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복지종사자들은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장애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을 보면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좀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복지 예산을 결정을 하고 마을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선 실천 정책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건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 제가 보면 지난 5년간 뭐 시민 참여 그리고 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능단체 그런 단체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동네에 필요로 하는 정책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정말 많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5년간 최근 우리 성동구에서만은 한 2만 명 정도의 새로운 주민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2만 명 정도가. 그 2만 명 정도가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마을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 그건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만 횟수를 제가 세어봤더니 1년에 한 500회 이상을 하더라고요. 500회 이상을요.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마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살아가는 마을의 정책을 결정을 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또 중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500번 이상 논의하는 구조 속에 장애인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만 명 속에 500번 이상 의사결정하는 지역의 구조 속에 장애인분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첫 번째는 저는 장애인 스스로가 이 공동체 문화에 있잖아요. 새롭게 등장한 시민사회 이 문화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롭게 등장한 시민사회, 굉장히 성숙된 시민사회죠. 근데 이 시민사회 분들이 약자를 위한 배려에 대한 문화는 굉장히 성숙되는데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함께 동등한 눈높이에서 논의를 하고 함께 결정을 하고 그 정도까지의 파트너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복지종사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 관장님께,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좀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적십자, 새마을, 민주평통 이런 분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지금 등장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관들은 그 시민사회 새롭게 등장한 분들에게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복지관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왜 2만 명 중에 500번의 토론에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제가 아픈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500번 이상의 논의 중에 장애인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역사회 동네 의사결정 구조를 하는데 장애인복지 정책 예산을 결정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논의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복지종사도 전혀 보이지가 않은 겁니다.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복지종사도 보이지 않은데 장애인과 지역사회와 비장애인과 그 연결고리를 누가 만들어줄 것인가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태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서서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의 봉사모임들이 이제는 복지관에 와서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동네 스스로 봉사모임을 만들고 지역에서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정책, 동네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인가? 장애인 복지관에 와서 같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해서 말씀드렸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실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장애인 복지관에 와서 지원하고 협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장애인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어떤 식으로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 20년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년 반복을 하지만 저는 태도,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한때 그 복지관 저도 근무할 때 복지관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직업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은 뭐 해당 영역으로 분리될 것이고 남아있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익옹호, 지역사회 통합 이런 업무라고 저는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지역사회 옹호, 자립생활 이런 업무가 주 업무가 됐다고 봤을 때 누가 그 업무를 할 수 있을까? 나머지 남겨져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중에 어떤 능력으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거의 이제 시간이 돼서 좀 마무리를,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반도 못했는데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스스로가 제가 반성을 해보면 좀 솔직한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지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을까? 저는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없어도 장애인 복지관을 통하지 않아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솔직하게 지원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을 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복지관 민간 위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시설 위탁과 사무 위탁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복지 시설을 위탁받는 법인에서는 성동복지에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복지 법인들은 시설 위탁에 너무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설에 대한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구청에 있을 때 제발 열심히 사용하다가 부서지면 다시 해달라고 하시죠. 그걸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에 대한 개념 어깨에 이제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위탁받은 이 시설을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아니라 많이 사용하게끔, 이용이 아니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복지관들이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복지관 다닐 때 일본 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 회관을 계획을 함에 있어서 위탁받은 법인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서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 전문가가 제시해서는 우리가 효과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전문 가이드가 안내를 해주면 되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힘들어도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갔다 왔을 때 남는 것처럼 장애인복지 실천이 이제는 전문가들이 준비해서 그런 실천이 아니라 정말 장애인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좀 느리더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저는 장애복지가 전문가의 시대에서 당사자의 시대로, 다시금 저는 전문가의 시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전문가는 앞서의 전문가가 아니라 당사자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자의 전문가는 우리는 충실하게 그동안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후자의 전문가는 우리가 당사자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아마도 실천하는 방법에서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더 이상 전문가가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힘에 의해서 정화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한 1분 시간 더 줄 수 있습니까? 네. 수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제는 복지관에 찾아가자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예를 들자면 청소년 왕따 문화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게끔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집단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역할을 부여하는 게 이 왕따 문화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아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많은 그 구성원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했을 때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있을 것인가? 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연결고리를 지금의 방식의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왕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제가 선거를 치를 때 제 홍보물 맨 앞줄에 썼던 2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를 위한 정책은, 가장 좋은 정책은 약자도 아닌 사람도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할 때 비로소 그 약자가 그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으면서 사회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선거 때 제 페이지를 하면서 지금도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